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오늘은 차원 분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차원은요, 일단 영어로 dimension이라고 하는데요. 요 dimension에 대한 의미가 수학에서의 의미와 과학에서, 물리에서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수학에서의 차원의 의미를 보면요, 어떠한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변수의 개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차원은요, 요런 수직선 상에서요, 어떠한 원점을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떨어진 이 지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요, 이 점의 좌표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점의 좌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숫자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1차원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1차원에서의 운동은요, 이렇게 좌우, 이런 식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어떤 1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지점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요, 옆에 있는 관찰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원에서는 좌우로 하는 운동만 허용이 되고 위아래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좌우에 있는 물체들만 관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원입니다. 2차원은요, 좌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숫자가 2개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1차원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해서 한 칸, 두 칸 갔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위로도 한 칸, 두 칸 갈 수 있어서 이 점의 좌표를 2,2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차원은요,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이제 나타낼 때 2차원을 쓰는 겁니다. 그럼 2차원에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요, 원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화면 쪽으로 이렇게 점프한다고 하면요, 3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프한 사람은요,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관측이 안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차원입니다. 3차원은요, 이렇게 축이 3개가 있어서 X축, Y축, G축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그 다음에 G축으로 몇 칸 이렇게 해가지고 X, Y, G 이런 식으로 3개의 숫자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차원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3차원이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졌다라고 보고요, 시간이 1차원, 그 다음에 공간이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 우리의 시공간은 4차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공간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시간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4차원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게 수학에서의 의미였고요. 그럼 과학에서의 차원의 의미는요, 단위를 분석하는 겁니다. 물리량의 크기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앞에 0.5가 붙든 5가 붙든 상관 안 하고요. 앞에서 배운 유도 단위가 기본 단위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기본 단위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SI 7개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힘이라는 단위는요, 뉴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턴을 차원 분석하면은 이렇답니다. 대괄호 안에서 이런 이상한 글자들을 써놨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하는 게 차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질량은 mass니까 영어로 m이라고 하고요, 길이는 length니까 l, 시간은 time이니까 t로 표시하고요. 앞에서 배운 7개 단위가요, 암페어, 그 다음에 칸델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배우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요 3가지로만 일단은 간단히 차원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차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리량의 단위를요, MLT 이런 식으로 지수 표기로 해가지고 대괄호 안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속도라는 유도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인데요,
여기에서 미터는 당연히 길이니까 L 차원을 가지죠. 그 다음에 per second인데 second는 어찌됐든 간에 시간 차원을 이렇게 가지죠. 근데 미터 per second라는 말이 per가 나누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second 분의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는 길이 차원, second는 시간 차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음의 지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하려면 과정을 다 적어놨는데요. 미터 퍼 세컨드를 분석하겠습니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대괄호를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미터는 길이 차원이니까 대괄호 L.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는 시간 차원이니까 t 하는데 얘가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대괄호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합쳐주어서 L 곱하기 t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대괄호 써주는 게 얘의 차원 분석인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가속도는 이렇습니다.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미터는 길이 차원이니까 이렇게 L로 썼죠. 그 다음에 세컨드 제곱인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t-2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합쳐주면은 lt-2승이 가속도 단위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힘은요. 앞에서 봤지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은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위는 쉽게 유도가 됩니다.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표준 단위를 썼죠. 가속도는 앞에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질량이니까 매스니까 이렇게 라지 m으로 쓰고요. 미터니까 길이니까 L. 그 다음에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t 제곱이 나눠졌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차원 분석은 mlt-2승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 차원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물리량은요. 덧셈 뺄셈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60kg이고요. 키가 160cm라고 하면요. 이 두 개를 더하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단위가 다르다라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이랑 동일하고요. 차원이 다르면요. 덧셈과 뺄셈이 불가능해요. 근데 곱셈과 나눗셈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5cm per year. 예를 들어서요. 그 말은요. 1년에 per year니까 1년에 5cm씩 증가합니다. 키 같은 경우 1년에 5cm씩 성장합니다. 자, 이거는 시간 단위고 요거는 길이 단위인데 이제 차원이 다른 것들은 덧셈과 뺄셈은 불가능하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차원이 다른 물리량은 절대로 더하거나 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차원 물리량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각도입니다. 자, 각도는요. 우리가 보통 쓰는 60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60분법인데 요거는 이제 오차가 많기 때문에 과학에서 쓰이지 않고요. 호도법이라는 걸 씁니다. 호도법. 거기에 대한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하는데요. 자, 1라디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채꼴이 있는데요. 요 부채꼴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이 호의 길이가 L인데요. 이 호의 길이 이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그러니까 임의의 각도를 시타라고 했을 때요. 시타는 R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에 대해서 호가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반지름이 만약에 호의 길이랑 같다면 이 값은 어떻게 되나? 1이 되죠. 그 값이 뭐가 되냐면 1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각의 정의가 얘도 이제 길이 차원이고요. 얘도 이제 길이 차원이죠.
길이 차원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각도 같은 거는요, 무차원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없습니다. 각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물리량 앞의 숫자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뭐 배수라든지 앞에 있는 상수, 계수 이런 것들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를 차원 분석을 할 거면요. 이렇게 차원 분석을 하는데 2분의 1 얘는 상관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변수들 앞에 붙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할 때는 이런 숫자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 값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와 이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얘를 나타내는지 s를 나타내는지 그것만 분석하면은 요 앞에 있는 2분의 1은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량 앞의 숫자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6번입니다. 올바른 물리 방정식은요. 등호 양쪽의 차원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학에서의 등호는요.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건데 물리에서의 등호의 의미는요. 값이 같다 뿐만 아니고 이 공식에 대한 의미도 같다라는 거야. 그 의미가 차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같아야 얘네가 올바른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S가 이동 거리거든요. 얘는 등 가속도에 대한 식인데 S니까 길이 차원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V 곱하기 T 이렇게 되는데 속도는 LT-1승이고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라져서 L 차원만 남죠. 여기에는 L 차원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은 고민하지 말라고 했고요. 가속도의 차원은 아까 앞에서 LT-2승이고요. 요게 T제곱이 붙었죠? T제곱이 이렇게 붙어서 TT 사라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L 차원이 됩니다.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덧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는 총 우변이 L 차원이고요. 그거는 좌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맞는지 틀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원이 같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차원이 같기 때문에 차원 분석상으로는 틀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가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단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이 이렇게 긴 실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조그맣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단진자라고 하는데 단진자의 주기가 2파이 루트 L 오버 G입니다. L은 요 진자의 길이를 얘기하고요. G는 중력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얘를 차원 분석해보면요. 이게 요 루트 L 오버 G 이게 시간 차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차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 식을 아주 간단히 찾아냈고 실험을 통해서 요 앞에 상수를 이제 유도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모든 과학자들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공식을 만들었을 때 이 공식이 진짜 현실과 맞냐 틀렸냐 이걸 먼저 검증하는 게 아니고 먼저 차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좌변과 우변의 차원이 같은지 이거부터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좌변과 우변의 차원이 다르다면 그 식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리에서의 차원의 의미를 알아봤고 차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식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